개구리 소년 사건 발생 30년을 맞아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 사건은 다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취업 등을 이유로 대구 경북을 등지는 2030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지역으로 데려오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이 과제로 꼽혔습니다. 캠핑족이 늘면서 난방기로 인한 일산화 중독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텐트 안 난방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으로 알아봤습니다. 각 시군과 관계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오늘은 경주시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30년입니다.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된 장소에는 추모비가 세워졌는데요.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도롱뇽 알을 주우러 나간다며 집을 나선 초등학생들이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된 대구 와룡산 중턱. 5 소년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로 3.5m, 높이 2m 크기로 만든 추모비는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이 엄마 품처럼 안전한 곳에서 포근히 쉬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오늘이 우리 사회가 어린이 실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다시 뛰겠다는 그런 첫 출발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1991년 3월 26일. 백발이 성성해진 엄마 아빠의 시간은 여전히 30년 전 그때에 멈춰 있습니다. 타살로 추정할 뿐 아직 사망 경위도, 범인도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은 단일 사건으론 최대 규모인 연 인원 35만 명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였던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 해결을 계기로 재수사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지금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범인에게 호소합니다. 이젠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받을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모두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양심 선언을 해주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하디 귀한 아이들. 유족들은 왜 살해당했어야 했는지 이유라도 밝혀내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역의 청년 유출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떠나간 청년들을 다시 지역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는 토론회가 26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로 이사 오는 사람은 적은데 떠나는 사람은 많은 상황. 지난해 대구 순유출 인구는 16,8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7,800여 명이 20대와 30대 청년입니다. 일자리 문제와 문화 혜택, 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등지고 있는 겁니다. 약간 공대 계열 다니는 친구들은 서울로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해요. 서울로 가고 싶다 그러고. 하지만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길 희망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0.2%는 지방 이주 의향이 있다. 69.6%는 청년 정책이 마련되면 이주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다시 지역으로 데려오는 지방 유턴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26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주민 유턴은 수도권에서 경력을 쌓은 청년들을 지역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수도권 비만과 지역 소멸을 막을 일석이조의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만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또 청년 친화형 도심 융합특구 조성 등 주거문화 복합시설의 중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공기업 형태의 공공기관들을
특별히 우리 영화남 지역 쪽에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실제로 이 경제 혁신들이 같이 내려와서 파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주거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청년 유출 문제. 지역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캠핑장에서 난방기를 이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텐트 안 난방 얼마나 위험한지 김선화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에서 50대 동창생 4명이 버스를 개조한 캠핑용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명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바로 버스 바닥에 설치된 무시동 히터. 히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스 중독으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차량이나 텐트에서 이동식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켜놓은 채 자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4호인용 텐트에 가스히터 2개를 설치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 일산화탄소 수치가 약 20ppm에서 240ppm으로 1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인 50ppm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차량에도 가스히터 2개를 설치한 후 모든 창문을 닫아봤습니다. 실험 시작 약 20분 뒤 산소 수치가 약 18%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산소 수치가 15% 아래로 떨어지면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이런 상황이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연소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면, 연소기구를 사용을 한다면 산소 부족 상태로 연소하게 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의 사용을 분명히 판매자와 제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그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가스로 누출이 돼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평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난방을 할 때는 환기를 자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되도록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각 시군과 관계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호대 경주시 의장과 함께 후반기 의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예, 우리 경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사적인 신라환경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시행됨으로 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재원을 확보하여 신라환경 복원을 앞당기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며칠 전에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대상지를 15곳을 위원님들과 함께 곳곳이 둘러보고 현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는 우리 40년 동안 고질민원으로 남아있던 천북희망농원 환경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현장 조정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 또 해결되었다고 보고 또 지난 연말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수십 년 동안 중부동, 성근동, 구정동 일대 도심의 고도 완화가 해결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는데 이 문제가 지난해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가 20m, 25m에서 36m로 해제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아온 그런 고통을 해결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의장이 되고 보니까 지금껏 의장이 그 23개 읍면동 순방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시민들과 이렇게 접촉할 기회도 없고 민원 현장이나 또 애로사항을 들을 기회가 잘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 직원들이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진흥금 지원, 방역 등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3개 읍면동을 한번 순방해서 직원들, 고생한 직원들 격려도 하고 또 현장에서 지역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좀 듣고 싶어서 날짜를 잡아서 23개 읍면동 순방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그 지역 의원님들이 배석해서 그 지역 민원을 같이 해결하고 듣고 또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사항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기회를 삼았습니다. 황남동을 시작해서 안강읍을 마지막으로 23개 읍면동 순방을 마쳤는데요. 이번 현장 방문으로 선도동의 문화고 야측간 도로 개설 사업, 내남면의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사업, 또 가암포읍의 가암포항 명품 테마 마을 조성, 또 현안 사업 등을 듣고 마동의 농로 확장 포장, 금장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읍면동장으로 보고를 받고 또 현안 사업과 건의사항 등은 향후 또 검토를 거쳐서 2021년도 예산 반영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집행부와 의논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지금 집단 면역이 되기까지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우리 시민들이 하반기에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최우선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등 너무 경제적인 지금 위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의회에서 관심 있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도 해야 되고 견제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집행부 의논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지난 연말 저희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는데요.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저희들이 원래 요구를 했었죠. 인사권 독립, 전문 보좌관제 도입, 또 의정비 현실화. 의정비 현실화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해결됨으로 해서 또 우리 의회 기능이 많이 회복되고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런 또 권한도 확대되지만은 또 책임도 확대됩니다. 윤리위원회를 상설화,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또 의원님들의 겸직에 대한 어떤 강화, 여러 가지 또 많은 부분이 이 지방자치 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런 많은 일들은 지금 준비 단계이고 또 정부에서 대통령령이나 또 아니면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마련돼서 내려오면은 저희 지방의회에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모든 준비를 저희들은 하나씩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돼서 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우리 지방의회의 모든 활성화를 기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